최근에 너무 SNS상에서 그 막 성공, 돈, 막 이거 너무 쉽게 막 2주 만에, 한 달 만에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창업, 부수익, 부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부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 창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질문 주세요. 근데 뭐 지금 내가 현실에도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되게 작게 시작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꼭 뭐 부업 막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어도 조금 더 내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취미거리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나는 잘할 수 있어, 조금 더 나는 더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걸 난 해보고 싶어, 이뤄보고 싶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보고 싶어 라는 욕구가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되게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을 했었고, 그 이유도 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었던 이유가,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되게 성과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창업이 정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가 정말 부국강병해지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물론 뭐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창업을 하는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는 부국강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왜 애국 같은 뚱딴지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도 부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가족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창업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사실 우리나라도 더 잘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장인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역할이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직장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일자리는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뭔가를 새로운 일거리를 자꾸 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시장에 없었던 것들을 차별화해서 더 좋은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이렇게 큰 꿈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창업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퇴사하시기 전에 적어도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밖에 나오면 정말 배고프고 정말 힘든 현장이거든요. 이게 창업이 정말 말이 쉽고 막 부업 말이 쉽지, 실제로 하시면은 이게 정말 어나더 레벨로 힘이 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천천히, 너무 막 진짜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본인을 내몰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본업이 있고, 정말 본업에서 생계를 해결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지, 진짜 본업도 다 내팽겨치고 막 위험에 뛰어들어서 막 이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이제 정말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도 일단 내 생계는 해결하고 좀 안정화 시켜놓고 창업을 같이 병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생계가 책임이 안 져지는 상태에서 처음에 창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분명히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알바들이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사업은 잠깐 결국 퇴근하고 나서 하는 걸 똑같은 그 루틴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제대로 내가 본업에서 최대한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부터 내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어쨌든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인증이랄지 아니면은 뭐 특허랄지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꼭 해야 되는 단계별의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누가 이제 문 두드리고 찾아와서 아 대표님 이제 이쯤엔 이거 하셔야 돼요 라는 걸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지원금 하나도 못 하신 대표님도 너무나 많으시고 세금만 내세요 계속. 그러니까 내 아까운 세금 계속 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내가 낸 거 그대로 다시 타서 다시 이거를 내 사업을 키우는 데 쓰시는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뭐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벤처 인증,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그 다음에 뭐 평가받는 거, 인증서 받아두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시기별로 다 찾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멘탈입니다. 멘탈 관리가 가장 어려워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아니 뭐 월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창업은 월천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월천 찍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3천 찍을 수도 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인드, 멘탈 이 케어가 정말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대표님들 얘기해보면은 공황장애 왔다는 사람,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 너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들 그 마음에 화병,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이런 다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듦을 다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일희일비하는 성격이다 하면은 정말 멘탈 관리부터 내가 가장 어떤 사람인지 일단 파악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진짜. 되게 좋은 점도 많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정말 것들이 너무나 많고 배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있어 보질 않잖아요. 막 마이너스 몇 천씩 찍어보는 일이 사람이 일반적 없잖아요. 투자 실패한 게 아닌데도 정말 회사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막 정말 하루 만에 막 1억 넘게도 벌어보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멘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정말 센 멘탈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혹하지만 뭔가 주식을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 주식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심적으로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안에 공부할 것도 많긴 하죠. 근데 주식은 어느 정도의 내가 선택한 거지 그 회사의 퍼포먼스에 따라 성적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잘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인 거잖아요. 조금 더 나를 탓할 일이 사업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뭐 초반에는 세금 계산도 다 내가 직접 발행을 해야 되고 뭐 견적서도 다 내가 만들어야 되고 제안서, 뭐 상세 페이지, 마케팅, 제품 소싱, 그 제품 아이템 결정 이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어요. 초기에는 다 내 손을 다 거쳐서 사실 어느 정도 기업이 크더라도 다 내 손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표가 안 나온다? 만약에 내가 노력한 대로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그러니까 10을 넣었다고 100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 10을 넣었는데도 마이너스 100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생계를 먼저 어느 정도는 잡고 내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대신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가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멘탈 관리만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뭐 제가 시간 관리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이면 참 좋았을 텐데 대문자 피기 때문에 시간을 막 그렇게 쪼개서 쓰고 막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타입은 아닌지라.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한다라는 경험이 생기면은 그게 사실 시간 관리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면 막 이제 다들 뭐 스티브 잡스 포함해서 막 여러 이제 창업가들의 얘기를 막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해라. 빌 게이츠도 그렇고 빌 게이츠 사랑하는 일을 해라. 왜냐?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은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나무리 가즈오의 책 중에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좋아하지 않으면은 좋아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라. 그 일을 좋아하기 위해. 그러면 좋아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게 하고 일부러 더 좋아하려고 어떻게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 관리보다도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막 그거를 시간을 쪼개서 막 이렇게 막 진짜 그 성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저 같은 성격은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다음날 막 더 막 살아버리고 막 다이어트 막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막 빡세게 막 해야지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더 먹어버려요. 이틀째가 더 많이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막 단위별로 막 10분 단위별로 쪼개면서 이때 뭐 해야지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맞는 분들은 결국은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하면은 좋아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일 찾는 게 되게 어렵다 생각하고. 저도 지금도 내가 진짜 어떤 걸 좋아하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항상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결국은 그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잘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되게 능력이 있다. 나 이거 해낼 수 있네. 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되게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려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 뭐 사업 무엇이든 간에 잘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네. 있어요. 고객이 돈을 내면은 검증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첫 사업 때 2년 반을 거기다가 정말 투입을 했는데 이게 와 진짜 그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진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시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거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지갑을 안 연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템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뭐 싸게 처음에 너무 비싸게 하시지 말고 싸게 되게 싸게라도 팔아보고 그게 처음에 지인들이 그냥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사주는 경우 말고요. 노력하네, 애쓴다 해서 이렇게 사주는 그런 경우의 거는 실제 니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창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인들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지인들이 그게 싸다고 절대 사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되게 복 받으신 거고요. 대부분은 지인들은 절대 내가 이 사업이 정말 잘 돼도 정말 내가 잘 돼서 유명해지고 정말 뭐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 정도 될 때쯤에 지인들도 아, 그 사업 하는구나 라고 알지 직접 구매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일반 고객들이 사줘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진짜 내가 고객들한테 팔아봤을 때 그게 단돈 월 10만 원이라도 월 30만 원이라도 팔리는 경험을 하셔야 그게 아이템이 검증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빠르게 실행해보는 거예요. 막 이거를 제품 하나 만드는데 엄청 오랜 시간 투입하지 말고 빠르게 만들어보고 팔고 안 팔리네? 내리고 다른 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우그로우가 있고요. 저 엠마쌤이 있습니다. 하우그로우라는 이제 회사는 저희 회사인데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조그마한 작은 기업들을 스몰 브랜드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사업, 교육, 컨설팅을 하는 회사고요.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폼을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대표님 정보를 좀 주시면은 예비 창업자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련해서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는 뭐 무료 특강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꼭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 찍어봤는데 오늘 이제 직장인 창업으로 이제 주제를 잡고 찍어봤는데 너무 혹시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닐까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찍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제가 항상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창업을 하면 무조건 좋다, 좋다, 좋다 얘기를 많이 했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SNS상에서 그 막 성공, 돈, 막 이거 너무 쉽게 막 2주 만에, 한 달 만에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건강하지 않다. 왜냐면은 그게 잠깐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지속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정말 바람 들어가지고 막 이게 실제로 막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이제 우려하는 마음에서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창업이 쉽지만 않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와의 싸움이고 사업은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이것만큼 종합 예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다
이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정말 더 성장을 하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 또 뵐게요. 안녕!